자, 오늘은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서문 4장 네, 한번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위버맨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죠. 네, 서문 4장 같은 경우는 위버맨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 위버맨시라고 언급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버맨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은 아니고 위버맨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짜라투스트라가 자신의 취향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위버맨 씨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짜라투스트라의 취향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아,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엄청 하게 되는데 네, 조금 애매한 구절들 있는 거 빼고는 다 웬만하면 쉬운 구절들이니까 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읽어보면서 할까요? 네. 4장 위버맨 씨에 대하여 위버맨 씨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네. 사람들의 모습에 당황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위버맨 씨 사이에 매어진 심연이에 걸려있는 밧줄입니다. 지금 앞서 이제 3장에서 네. 짜라투스트라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엄청 했죠. 얘기를 아,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위버맨시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관심 없으니까 줄타기 공회사를 이제 보여달라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랬죠. 짜라투스트라가 당황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말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은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에 매어진 그 다음에 밧줄이고 심연 위에 걸려있는 밧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구간을 이어주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뭐 네. 원숭이하고 위버맨시를 이어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긴 한데 네. 이 밧줄이라는 표현이 사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왜요? 왜냐면 인간 같은 경우는 이 원숭이 지점으로 갈지 네. 아니면은 이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쪽으로 갈지를 정하는 존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밧줄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밧줄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밧줄 위에 놓인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맞지 않나. 네. 밧줄 위에 놓인 존재다 이렇게 해야 좀 정확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네. 니체가 이 짜라투스트라를 몇 달 만에 써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엄밀하지 못한 표현이나 좀 매끄럽지 못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네. 이 상황이 그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걸 그래도 잘 캐치하셨네요. 근데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다음 구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읽을게요. 네.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도중에 있는 것도 위험하며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떨면서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도 위험하죠. 다 위험하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앞서 말했던 원숭이하고 네. 그다음에 위버맨시 음. 이 사이에 밧줄이 놓여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숭이에서 이쪽 방향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네. 그다음에 도중에 있는 거, 여기 중간에 있는 것도 위험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서서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떨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위버맨시를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네. 다 위험하다. 그러니까요. 그냥 밧줄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위버맨시를 향해 가는 과정이 위험할 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위버맨시를 향해 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규율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돼요. 이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위버맨시를 향해 건너가는 길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벗어나면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게 되기 때문에 네.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도중에 있는 게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은 네. 이 도중에 서서 네.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근데 있는 거예요?
그쵸. 가만히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떨면서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거랑 좀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 네. 이 지금 도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멈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떨면서 가만히 있는 건요? 떨면서 가만히 있는 건 여기서 이제 아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라면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서. 더 이상 갈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둘이 미묘하게 다른 거네요. 그쵸. 미묘하게 달라요. 이 중간에 멈춰 있다는 건 똑같은데 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해서 멈춰 있는 상태의 느낌이라면 네. 이 떨면서 가만히 멈춰 있는 사람은 그냥 아 너무 무서워서 멈춰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네. 어떤 의미냐면은 네. 이 원숭이에서 위버맨시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네. 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일단은 원숭이로부터 나아갔기 때문에 네. 원숭이보다 나은 사람이 돼요. 아, 예. 원숭이보다 낫다. 이 네. 상태가 되는데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존재가 네. 원숭이 같은 사람들한테 뭐가 잘못됐어?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원숭이들은 이 원숭이보다 나은 존재가 오, 내가 생각했던 걸 제대로 알려주네라고 느껴요. 아, 자기들보단 나은 것 같으니까요? 예, 자기들보다는 명확하게 얘기해주네. 내가 느꼈던 걸 말해주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 이 사이에서의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인한 특수함이 있어요. 특별함. 음, 그래서 이 원숭이 유형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똑똑한 사람이 돼요. 올바른 얘기를 한다고 칭찬도 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위버맨 씨를 향해 가는 길이 고단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계속 올바른 걸 추구해야 되고 이러는데 네, 이 중간에 멈춰서서 어느 정도까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딱 하고 멈춰서서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인정을 받으니까 네. 위버맨 씨로 향해 나아가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위버맨 씨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원숭이보단 적당히 나은 상태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원숭이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은 네, 올바름을 추구하다가 중단했어요. 중단했기 때문에 올바름을 완전히 추구한 사람이 아니게 되고 그래서 약간 그릇된 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아직 완벽하게 올바른 걸 터득한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미숙한 상태인데 네, 그 올바르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 맛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약간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개인의 아, 인성이나 이런 성격적인 부분에서 위험한 상태, 뭔가 아, 미성숙한 상태다 보니까 네,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애매하게 똑똑해서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애매하게 똑똑해가지고 네, 자기가 모든 걸 잘 아는 것처럼 하고 세상에 올바른 걸 전하는 걸 방해하고 그런 사람이 돼버릴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뒤돌아보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네, 원숭이 방향에서 위버맨시 방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네,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네. 고독을 느끼게 돼요. 고독. 아, 사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했으니까요. 그렇죠. 위버맨 씨로 가는 과정에서. 네, 사회적 가치와 규율을 벗어났기 때문에 네,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네, 사회에서 배척당한다 했잖아요. 네,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고독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고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 네, 사람이. 그래서 외로워서요? 그쵸. 외롭죠. 같이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사회에서 배척당하면서까지 뭔가 할 정도로 배짱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다시 돌아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이 사람은 이미 원숭이들이 수준이 낮다는 걸 알아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다는 걸 아는데 네, 다시 돌아가게 되면 수준 낮은 곳으로 돌아가서 수준 낮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어, 그러니까 이제 네, 이쪽으로 돌아가서 살자니 살고 같이 살게 되더라도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낮아서요. 예, 너무 수준 낮은데 그걸 당연하고 좋은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수준 낮은 애들 사이에서 살기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네, 사는 게 맞을까 이런 식으로 방황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방황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아, 예, 이 뒤돌아보는 경우는 방황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네, 이제 떨면서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중간에 서서 네, 가다가
고독도 느끼고 네.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네. 그렇다고 여기서 안주하기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앞에 말한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답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서 답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 방황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이 세상에서는 이제 답이 없다. 음. 뭔가 답이 없다. 절망뿐이다. 허망하다. 네. 내가 노력한 게 의미 없다라는 식으로 가서 이제 붕괴하는 식으로 가요. 정신적으로. 음. 붕괴하는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보면은 건너가는 거는 고독 때문에 네. 어렵고요. 네, 도중에 있는 거는 그 미숙함에 빠질 수 있어서 어렵고, 네. 그다음에 뒤돌아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만요. 수준 낮아지니까. 네. 예, 수준 낮아지니까 이제 어렵다. 음. 그래서 각각의 이유들로 이제 이 위버맨시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어려움이 굉장하다. 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 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쩌면은 위버맨 씨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숭이에 머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네. 그 1권 16장에서 나왔던가 싶은데 네. 애초에 이런 식으로 사회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네. 문제가 있다 이래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에 돌아오면은 또 사회에 적응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애초에 이런 식으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바라보는 쪽으로 이제 언급이 되게 되는데,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보면서 얘기를 하고, 네. 아무튼 여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읽을게요. 네. 이번엔 밧줄이 아니라 다리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인간의 위대한 점은 그가 목적이 아닌 다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받을 만한 점은 그가 오르는 존재이자 저무는 존재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지금 인간의 위대한 점, 인간의 사랑받을 만한 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전 인류,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네. 사실 이런 걸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보게 되면은 그 인간의 위대한 점은 목적이 아닌 달이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갖는 의미를 보게 되면은 네. 자기 자신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네. 인류를 위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 전체 종을 말한다기보다는 네. 위대한 인간을 한정해서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위대한 인간을 한정해서 말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 이유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수 있는데, 음. 일단 다리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면요. 네. 다리 같은 경우는 네.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곳, 네. 뭐 강이나 네. 뭐 절벽이나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어. 절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곳을 가게 도와주는 것. 이게 다리의 사전적 의미죠? 저 대충 하는 의미죠.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아는 의미. 네. 근데 이게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강이나 뭔가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사람이 여기 서 있고 더 이상 가지 못해요. 네.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다리가 놓인다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요, 이 다리는. 그래서 다리라는 거는 도움을 준다. 네. 어떤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이타적인 거, 음. 이타적인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목적 같은 경우는 지금 위대한 점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네. 이타적인 게 위대한 거라면 이기적인 게 위대하지 않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 만족이나 개인적 쾌락을 위해서 뭔가 자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거는 위대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인간의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그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거, 남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쭉 나아가게 되면은 네. 이제 다음 부분도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랑받을 만한 점이에요. 근데 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인간은 네. 이란 얘기예요. 어. 사랑받는 인간은 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네. 이제 오르는 존재하고 저무는 존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태양의 운동을 표현해요. 저물다니까요. 네, 오르다 그다음에 저물다. 저물다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태양의 운동을 표현하게 되는데 네. 이 태양이 차오르는 걸 가리켜서 빛이 가득하게 됐다. 아주 어. 빛을 제대로 쏘게 됐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서 네. 성장의 의미를 가져요. 성장. 음. 올라간다. 태양이 올라간다는 거는 정오를 향해 간다는 건데 네. 태양의 힘이 점점 막강해지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성장의 의미를 갖고 네. 저물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쇠해지다 이런 걸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문 1장에서부터 얘기했던 저물다 같은 경우는 그 늙음을 경험하면서 네. 늙어가는 걸 경험하면서 이제 세상에 뭔가를 뿌리는 상태예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네. 해석대로 보게 되면은 네. 사랑받는 어. 인간은 네. 어떤 존재냐면은 네. 태양처럼 네. 태양은 이제 올바른 빛을 쏘는 사람이잖아요. 올바른 네. 빛을 쏘는 존재를 가르치니까 네. 올바른 이해를 갖추면서 성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올바른 이해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인간이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네. 사랑받는 인간의 사랑받을 만한 점은 오르는 존재이자 저무는 존재라는 것에 있다라는 얘기는 네. 개인이 네. 사람들한테 올바른 것을 전해주려고 성장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네. 나서 사람들한테 올바른 이해를 전해준다면 그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두 가지 점을 말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약간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하고 사랑받을 만한 점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이득만 취하지 마라. 네. 이 얘기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라투스트라가. 네.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말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모순되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원래는 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 하는데 지금은 위대하고 사랑받을 만한 인간은 타인이나 이상사회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상적인 이렇게 얘기하고 미래를 있네요. 그렇죠. 이상적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모순이긴 하지만 네. 꼼꼼히 따져보면 또 모순 아닌 게 사회적 가치와 규율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거 따르지 말고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이득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와 규율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네. 야 사회적 가치와 규율 따르지 마 이러는 거고 네. 개인의 이득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는 야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 두 개가 하는 말이 묘하게 다른 거네요. 그렇죠. 포인트가 다른 거죠. 사회적 가치와 규율과 개인의 이득 이걸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라 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모순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니체의 이야기는 네. 개인이 이제 방종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너무 자유로운 방향으로 살라고 했던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자유롭게 살자로 네. 갈 수 있기는 한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마냥 자유롭게 살면 안 된다. 네, 마냥 자유롭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로부터는 자유로워도 되는데 네. 너만을 위해서 자유로워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는 자유로워도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거는 옳은 사회가 아니니까. 그렇죠. 부조리한 거니까. 네, 근데 자유롭게 사는데 근데 그렇다 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렇죠. 그것도 부조리로 이어지거든요. 자기 자신만 위하면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간에 자기만의 것을 하면은 네.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선 부조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조리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음. 자라투스트라 입장에서는 부조리를 근절해야 되는데 네. 부조리가 다시 생기는 순환이 생기니까 네. 사회적 가치는 벗어나고 개인적 이득도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올바른 걸 찾아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뭐 자유나 답이 네. 없다고 하지만 기준이 네.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올바름을 제시하고 있어요. 올바른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엄청나네요, 진짜. 네, 이런 게 이제 니체가 하는 얘기죠. 어. 아무튼 그 다음 보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 네. 읽을게요. 네. 저는 저무는 것 외에는 다르게 살 줄 모르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쪽으로 건너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저무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해석하는데 어렵진 않은데 저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할게요. 네. 저문다라는 거는 태양이 진다는 거죠. 태양이 그쵸. 진다고 했을 때 태양은 올바른 이해를 세상에 아름답게 뿌리면서 진다. 이렇게 자라투스트라는 봐요. 네. 그래서 네. 저무는 것은 올바른 이해를 세상에 전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 네. 그렇게 삶을 마무리 짓는 걸 말하죠. 네. 그래서 올바른 이해를 세상에 전하면서 사는 것 외에는 네. 다르게 살 줄 모르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라투스트라도 올바른 이해를 세상에 전하면서 살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쵸.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네. 왜냐하면 그들은 저쪽으로 건너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쪽 같은 경우는 이상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네. 이 올바른 이해를 세상에 뿌리게 되면은 네.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문화가 되고 상식이 되고 하다 보면은 네. 조금씩 사회가 이렇게 있다면은 조금씩 영역을 차지하겠죠. 이렇게 차지해 나가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상 사회로 갈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모든 게 올바름으로 가득 채워져서 부조리가 완전히 사라져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건너가는 자들이라는 거는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이상 사회로 나가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요. 아무튼 다음 또 볼게요. 네. 읽을게요. 네. 저는 고귀한 경멸을 느끼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대한 숭배자들이고 다른 강변을 향하는 갈망의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도 이제 같은 말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문 4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바름 추구자들을 사랑한다. 이걸 반복하는데 네. 이제 느껴지겠지만 그 올바름 추구자에 대한 특징을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서 계속 같은 그러게요. 말이에요. 자꾸 어디로 간다, 건너간다 그러네요. 그렇죠. 계속 그러는데 결국에 건너가는 방향 다 전부 다 네. 이상적인 미래 이런 걸로 가긴 하는데 다시 한번 보면 네. 고귀한 경멸을 느끼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고귀한 경멸은 서문 그 3장에서 나왔죠. 네. 서문 3장에서 뭐라고 하면서 나왔었냐면은 기존의 행복관, 이성관, 그다음에 정의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혐오하는 것을 두고서 고귀한 경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큰 경멸, 고귀한 경멸이란 표현을 했었는데 기존의 가치관들을 부술 줄 알아야 된다. 기존의 가치관들이 부조리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귀한 경멸을 느끼게 돼요. 기존 가치관들이 부조리하다. 네. 기존 가치가 부조리하다를 깨닫는데 이걸 네. 느끼려면은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고귀한 경멸을 느끼는 사람은 네. 올바른 걸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올바름 추구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그들은 위대한 숭배자라고 하는데 이 위대한 숭배자라는 건 결국에 올바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숭배하는 거예요? 그 올바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자들이란 게 올바름을 숭배하는. 네. 그래서 얘랑 네. 지금 위대한 숭배자랑 올바름 추구자랑 같은 말이에요. 올바름을 숭배하는 자다. 올바름을 숭배하는 위대한 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진짜 어렵네요.
어려워요? 아무튼 숭배자들인데 뭘 숭배하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고귀한 경멸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네. 올바름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면 부조리를 하다는 거를 인정하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불편감을 느껴야 돼요. 경멸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는데 네. 누군가 거짓말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걸 엄청 싫어할 거 아니에요. 경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반대급부예요. 어, 거짓말에 대한 걸 싫어하는 성향. 네. 그래서 부조리한 걸 싫어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올바름을 추구하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올바름을 숭배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다른 강변을 향하는 갈망의 화살이란 부분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다른 강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강 쪽을 말이에요. 아, 아까도 강 예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다리 얘기를 하면서 나오긴 했는데 그 네. 다리랑 좀 관련이 있기는 한데 네. 일단 이 강변인데 강변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화살을 쏴서 가려고 하는 건데 네. 이 화살처럼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상태라는 건데 네. 이 다른 쪽이 이제 올바른 추구자들 입장에서는 이상사회예요. 이상적 미래. 예. 올바른 추구자들이 이상적 미래로 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다른 강변은 이상적 미래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이 올바른 추구자들은 이상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갈망의 화살이다. 그래서 올바른 추구자의 성향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좀 설명은 좀 복잡하긴 했는데 근데 다른 진짜 강변이 그냥 화살이라 했다가 달이라 했다가 결국에는 표현만 다르고 다 비슷하네요, 의미는. 그쵸. 저무는 자,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다리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리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갈망의 화살까지 했으니까 지금 올바른 추구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어요, 계속. 결국에는 다들 하는 말이 이제 이상사회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죠. 그것만이 올바른 사람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다음엔 어떤 표현으로 할까요? 다음에는 아마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아무튼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읽을게요. 네. 저는 저 하늘의 별 너머에서 저물고 희생될 이유를 찾지 않는 이들을 언젠가 대지가 위워맨시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대지를 위해 희생하려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다른 표현이 나타나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어차피 같은 내용이긴 하네요. 어쨌든 이 부분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네. 저 하늘의 별 너머래요. 별 너머. 이것도 별 너- 설마 이상사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면은 네. 별 너머에서 희생될 이유를 찾지 않는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별 너머가 아니라 네. 지상에서 그래서 저물고 희생될 이유를 찾는 이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지상이라고 했지만 그 자라투스트라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가면 대지에서 현세가 되죠. 현세에서 저물고 희생될 이유를 찾는 이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고 네. 그래서 저 하늘의 별 너머 같은 경우는 천국, 내세를 의미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천국이랑 내세를 바라지 않고 네. 현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란 거네요. 그렇죠. 현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종교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종교가 그 천국이랑 내세를 중시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이제 말하는데 결국은 또 이것도 올바름 추구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 대지가 위버맨시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제 현세가 위버맨시의 것이 되게 한다는 건데 이건 네. 결과적으로 세상에 네. 올바름을 전한다 이거죠. 네. 세상에 올바름을 계속 전하다 보면 네. 부조리가 근절이 되고 부조리가 근절이 되면 그 이상적 미래가 올 테니까 그래서 올바름을 전하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올바름 추구자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지를 위해 희생하려는 자라고 하는데 네. 지금 서문 3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대지는 네. 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네. 대지에 살고 있는 부조리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오명을 쓰고 있다. 아, 돼지는 맞아요. 오명을 쓰고 있다. 맞아요. 그런 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제 부조리한 자들이 네, 자신들의 부조리에 네, 의해서 네. 이제 그 세상은 고통뿐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현세 자체가 네, 뭐 자기가 원해서 고통뿐이게 된 게 아니라 네, 부조리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뿐인 곳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 오명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네, 돼지는 위버맨 씨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이제 이렇게 네. 돼지가 바라는 걸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한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위버맨 씨가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올바른 추구자다. 어,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올바른 추구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음, 네. 네, 아무튼 또 다음을 볼게요. 네. 읽을게요. 네. 저는 깨우치기 위해 사는 자를 훗날 위버맨 씨가 살아갈 수 있게끔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저물기를 원하는 것이니까요. 네, 여기는 아마 쉬울 것 같아요. 네. 깨우치기 위해 산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올바른 걸, 올바른 것을 알기 위해 산다. 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렇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훗날 위버맨 씨가 살아갈 수 있게끔이라고 했는데 위버맨 씨가 살려면 위버맨 씨가 살려면 부조리한 존재하려면 세상이 아니어야 돼요. 저 부조리한 세상이 아니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해를 세상에 퍼뜨려야 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올바른 추구자의 모습이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저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요? 하는데 어, 마찬가지로 이제 올바른 이해를 뿌리면서 네. 죽는 모습이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이것도 올바른 추구자의 모습이라 할 네. 수 있고 아, 그 다음 볼게요. 네. 저는 위버맨 씨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에게 돼지, 동물, 식물을 마련해주기 위한 일을 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는 자신이 저물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도 너무 이제 쉽죠. 왜냐면 너무 이제 뻔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저 위버맨 쉬운 씨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렇죠. 그런 근데 내용이네요. 위버맨 씨에게 집을 지어준다라는 건 이제 나중에 살 수 있게 존재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니까 네, 그쵸. 예,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돼지, 동물, 식물도 터전을 네. 마련해 준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음, 예, 뭐 별다른 내용 없고 저물어 간다는 것도 올바른 이해를 뿌리는 거.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자신의 미덕을 사랑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미덕이란 저물음을 향한 의지이자 갈망의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오, 화살 얘기 또 나왔어요. 예, 여기 화살 얘기 또 나오고 이제 좀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아, 보게 되면 일단 자신의 미덕을 사랑하는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네. 미덕이라는 거는 사회에서 제공을 해줘요. 아, 그쵸. 사회와 종교에서 이제 제공을 해요. 그쵸, 그쵸. 맞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사회의 미덕, 네. 뭐 사회적 미덕, 종교의 미덕 이런 음, 것도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미덕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자신이 스스로 제공한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미덕을 고안한 사람을 말할 수 있죠. 어, 그래서 네. 자기 스스로 미덕을 고안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네. 근데 이 자기 스스로 미덕을 고안한다는 것 자체는 네, 이거는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올바른 추구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 사회의 부조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올바름을 추구한 사람. 그렇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제 미덕을 보완한 사람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바른 추구자가 되고 그래서 음. 올바른 추구자한테는 이제 미덕이 네. 저물음을 향하는 의지이자 갈망의 화살이 되죠. 왜냐하면 올바름을 음.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미덕이라는 거는 올바른 거를 구현하고 올바른 거를 향해 나아가는 게 돼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물다는 거는 올바름을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네. 갈망의 화살이라는 거는 올바른 걸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또 다 보면 네. 예, 올바른 추구자가 바라는 미덕 음.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추구자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음. 다음 볼까요? 네. 저는 자신을 위해 한 방울의 정신도 남겨두지 않는 대신 자신이 자기 미덕의 정신이 되고자 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정신으로서 다리를 건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도 여기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신을 위해 자신을 위해 한 방울의 정신을 남겨두지 않는다. 이 음.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자기 자신을 위한 미덕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네. 미덕을 만든 게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네. 목적이 아니라 네. 다리라는 점이 위대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랑 맞아요. 좀 관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이상사회나 타인을 위해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올바름을 위한 정신만 가득하다 이런 의미로 보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추구자의 이제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대신 자신이 자기 미덕의 정신이 되고자 하는 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덕이라는 게 네. 고안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요? 사회적 미덕 같은 경우는 사회를 기준으로 삼아요. 사회를 기준으로 삼고, 그다음에 종교 같은 경우는 뭐 내세라든가 신을 기준으로 삼죠. 내세나 신을 기준으로 삼게 되잖아요. 네. 다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네요. 저 각각의 이제 미덕들은 기준이 있는데 네. 그 미덕의 기준이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오직 나를 기준으로 살겠다. 그렇죠. 여기에 신을 기준으로 하냐, 네. 뭐 사회를 기준으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아.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덕들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미덕들은 이 자신을 중심으로 하려는 정신이 담겨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추구자에 해당되는 경우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여 그는 네. 정신으로서 다리를 건넌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네. 다리를 건넌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이상사회를 말해요. 이상적 미래. 다리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저 건넌다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는 못 건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네. 이상적 미래로 건너가는데 정신으로 건너간다 그래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올바른 추구자가 네. 살아생전에 이상적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상사회가 오지 않고 먼 미래에 올 거다. 그렇죠. 먼 그래가지고. 미래에 올 거다. 그래서 정신으로 건넌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건너지 못하니까. 아. 왜냐면 이게 이상적 미래라는 게 네. 그 부조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부조리가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 부조리가 없는 상황으로 갈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정신에 자기가 직접 건널 수 없다, 직접 갈 수 없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새로 찾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니체 유고집에 보면은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문장을 공유를 해보면 음. 이게 니체 유고집에서 나온 내용인데 보게 되면
네, 다윈 얘기가 나오네요. 네, 다윈 얘기가 나와요. 와, 신기해요. 보면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를 보게 되면 실험의 시대라 그래요. 다윈의 어, 주장은 검토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저번에 제가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네,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니체가 이제 다윈에 대한 얘기를 좀 종종 언급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진화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명확하게 어, 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음, 다윈의 주장은 검토될 수 있다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진화론이겠죠. 진화론은 어, 검토될 수 있다. 근데 실험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네, 가장 하등한 생물체로부터 고등 생물체로의 발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실험이 엄청난 세월 동안 시도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하등한 생물을 치환한다면 원숭이로 볼 수 있고요. 네, 원숭이, 예, 뭐 부조리한 인간이 되겠죠. 음, 지금 뭐 진짜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리고 고등 생물체 같은 경우는 위버맨시라고 볼 수 있어요. 어,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원숭이로부터 위버맨시가 발생하는 그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검토가 될 수 있는데 그 어, 실험이 엄청난 세월 동안 시도되어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어, 인간으로 길러낼 때까지는 하는데 여기 이 문장을 못 봤는데 이게 위버맨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되게 위버 재밌네요. 예, 위버맨시라는 게 네, 바로 나타날 수가 없다. 엄청난 음, 세월이 걸린다.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그냥 진화론에 대한 얘기로 보고서 네, 그래 그 어떤 침팬지를 인간으로 길러내기까지 오래 걸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니체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 원숭이가 네, 인간의 그 부조리한 사회 속에 머물고 있는 존재를 지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 인간은 위버맨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위버맨시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재밌는 자료네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네, 이전에도 계속 말했던 것처럼 네, 위버맨시라는 게 네. 간단하게 나타날 수는 없다. 와, 이렇게 볼 근데 수 있는 네, 다윈까지 언급하면서 위버맨 씨가 엄청 오래 걸린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아, 이거 정신으로서 다리를 건너기 때문이다. 이 네. 부분도 예,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음, 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네, 또 볼까요? 네. 저는 자신의 미덕을 통해 자신의 성향과 운명을 만드는 일을 사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미덕을 위해 살려고도 하고 죽으려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는 앞에서 이제 자신의 미덕을 사랑하는 일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말이 나왔어요. 네,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자신의 미덕을 뭐라 그랬었냐면 네. 자기 자신의 자신만의 기준으로 미덕을 자신의 세우는 미덕을 사람이죠. 그쵸. 자신을 기준으로 미덕을 세운 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올바름 네, 추구자라고 그랬어요. 음, 올바름 추구자. 네, 이 올바름 추구자들은 취향이 이제 이 성향에 의해서 나뉘게 되는데 네, 일단 취향은 부조리를 싫어한다. 그다음에 음, 올바름을 추구한다. 네,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올바름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반사회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음, 네, 반사회적. 뭐 반사회적이라기보다는 비사회적 아니면은 운둔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음, 네, 그래서 이 올바름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네, 이런 운명이라든가 이런 네, 취향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기 그런데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성향과 운명을 자신의 미덕을 통해서 만드는 이들, 네, 예, 올바름 추구하고 이런 걸로 만드는 이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어, 그는 자신의 미덕을 위해 살려고도 하고 죽으려고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미덕, 올바름 추구자의 미덕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이 사람들은 올바름을 세상에 전하면서 네,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요. 네. 세상에 전하는 게 완료가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완료가 됐다면은 죽으려고 하게 돼요. 왜 굳이 죽어요? 이제 더 이상 살아서 할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죽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1권 21장에서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제때 죽어라, 죽어야 한다. 라던가 아니면은 그 적절한 순간에 네. 죽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세상에.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네. 이 제때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네. 자기는 그 사람들이 네.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싶다. 어.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 내 후계자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살겠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1권 21장의 내용하고도 관련이 돼요. 이 부분이.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바름 추구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할 어. 수가 있죠. 오. 어쨌든 또 다음을 볼까요? 네. 저는 너무 많은 미덕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사랑합니다. 한 가지 미덕은 두 가지보다 더 큰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미덕이야말로 운명이 엮이는 더 나은 매듭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미덕을 갖는 걸 싫어한대요. 예, 너무 많은 미덕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당장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요. 1권 5장에서 5장 말미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네. 물론 5장 말미 내용도 좀 복잡하긴 하기 때문에 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네.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조금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네. 무슨 의미인지를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좀 대충 설명을 해본다면 네. 따라투스트라나 니체가 봤을 때 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어요. 어.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는데 네. 이 가치관들이 네. 뭔가 통일성이 없어요. 왜요? 어떤 하나의 기준을 바탕으로 통일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제각기 다른 그걸 한 거예요? 예, 너무 이 각각의 것들이 다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데 네. 이걸 두고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적인 성향이 있어요. 왜 이게 내로남불적인 성향인 거예요? 왜냐면은 네. 얘도 A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네. 이것도 옳다 그러고 네. 이것도 옳다 그러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로남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면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똑같은 행동이. 아, 그러면 단순히 통일성이 없어서 내로남불이 아니라 통일성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자기 거만 맞다고 하는 상태다. 통일성이 없어서 네. 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네. 어떤 때는 이게 맞고 어떤 때는 이게 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내로남불이 그거죠. 내로남불이 네. 이거니까. 아. 그래서 내로남불 상황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통일성이 없으니까 뭔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만 무조건 A가 맞다, 무조건 B가 맞다가 나올 텐데 네. 그게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예를 들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 뭐 훔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네. 다른 사람한테는 훔치는 거 나쁘다고 하면서 네. 자기가 훔치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이걸 가리켜서 이제 미덕들이 너무 중구난방적인 상태다. 네. 미덕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걸 너무 많은 미덕이 나대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미덕이 있는 상태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면서 자기가 편한 대로 미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다 제각각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왜냐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아버리니까 네. 저것도 맞고 이 말도 맞네 이 말도 맞네. 이거 황희정승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황인지 황희정승이 모르겠는데 노비끼리 싸웠을 때 어떤 네. 노비 보고 걔한테 가서 네 말이 맞네 하고 네. 또 다른 노비 말 들으니까 네 말이 맞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은 네. 올바른 걸 찾지를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막 이러니까. 예, 그쵸. 너무 이게 그냥 무분별하게 네. 저것도 미덕, 이것도 미덕, 이것도 미덕 해버리니까 네. 너무 무분별해져서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은 미덕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딱 명확하게 올바른 거 하나만 가지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올바른 추구자가 돼요. 그러니까 줏대 있는 사람이 좋다.
뭐 그쵸. 이것도 주- 맞고 저것도 맞고 막 이런 사람 싫다. 그쵸. 너무 이런 많은 말이네요. 미덕을 갖추고 있다는 거는 이제 통일성 없고 회귀를 안 되고 뭔가 그 미덕들 간에 질서도 없고 네. 뭔가 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음. 뭐 줏대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줏대가 없다고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 그 올바른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다. 음. 올바르게 너무 많은 사람을 말하고 있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 되게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 네. 좋아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고 어. 한 가지 미덕은 두 가지 미덕보다 더 큰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너무 다양한 미덕들이 질비해 있으면은 네. 문제다. 차라리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음.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미덕들이 이렇게 있을 때 네. 얘네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목줄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아, 이게 이제 1권 5장에서 하는 얘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권 그러면 5장이 두 맞나? 가지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문장은? 그쵸. 이제 한 가지 미덕만 가지고 있는 거, 여러 미덕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말고 한 가지 네. 미덕만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네. 의미로 볼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이 미덕들을 그 총괄할 수 있는 미덕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어.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총괄할 수 있는 미덕이 뭐냐 했을 때 네. 올바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음. 네,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앞의 경우 같은 경우는 너무 네. 난잡하게 미덕을 갖추고 있지 말라는 얘기로만 좀 제한될 수가 있죠. 어. 근데 나중 문장을 보게 되면은 네. 왜냐하면 이러한 미덕이야말로 운명이 엮이는 더 나은 매듭이다 그래요. 어떤 근데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또 그 올바름을 추구하는 운명을 말해요. 그 다음에 아. 이상적 미래를 바라는 운명을 말해요. 어. 예. 그래서 이런 운명이 네. 엮이는 거는 뭐 올바름을 추구하는 경우에 엮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줏대 없이 살지 말고 예. 자기만의 기준을 갖되 딱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딱 정직하게 딱 줏대를 갖춰라. 그렇죠. 줏대를 갖춰라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 올바름을 추구하는 미덕을 갖춰라라는 의미가 돼요. 어.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상적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데 네. 그래야만 사랑할 만한 대상이 돼요. 자라투스트로. 아, 자기는, 그러니까 니체는 그런 사람이 좋다. 줏대 있는 사람이 예. 좋다. 예, 나는 줏대 있는 네. 사람이 좋은데 그 줏대의 기준이 이제 올바름 추구, 올바름을 향해 어. 나아가는 운명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네요. 네, 올바름 추구자를 네.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돼버리죠. 이것도. 네. 네, 그 다음은 또 봐야 될 겁니다. 네. 저는 자신의 영혼을 아낌없이 쓰는, 남에게 베풀면서 감사를 바라지 않고 받으면서 보답하려 하지 않는 이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남에게 항상 베풀려 하며 그렇게 베푸는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를 보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아낌없이 쓴다고 하네요.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자신의 영혼을 아낌없이 쓰는 타겟이 뭐냐인데 올바름이죠 또. 왜냐면 지금 이제 사랑하는 거니까. 예. 이 자라투스트라가 사랑하는 대상을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바름 추구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음. 이 올바름 추구자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정신을 네. 올바름을 위해서 써버리죠. 아끼질 않죠. 예, 그런 아낌없이 모습을 주는 나무 같아요. 예, 올바름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사랑을 하겠죠. 음. 그다음에 남에게 베풀면서 감사를 바라지 않고 받으면서 보답하려 하지 않는 일을 사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3권 14장에서 이제 언급이 되긴 해요. 3권 14장 말미에서 언급이 되는데 네.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네. 자라투스트라가 네. 이렇게 있는데 네.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요. 어.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뭘 줄 테니까 네. 이걸 잘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넌 나한테 받았으니까 엄청 더 좋아졌을 텐데 네. 나한테 감사하겠지. 그치만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내가 너를 감사할 수 있게 해줘라. 아, 받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길 바라는데 어떤 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내가 너한테 줬잖아. 네. 그러니까 너도 남한테 줘.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감사하게 해달라. 예. 이게 예, 그래서 전파가 되는 거니까요. 그쵸. 내가 너한테 감사하게 해달라. 아, 내 의지를 이어서 또 뭔가를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받으면서 보답하려고 하지 않는 거를 좋아해요. 보답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전파해라. 그렇죠. 나한테 보답할 바에 다른 네. 사람한테 해라. 그럼 난 그게 너무 기분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그렇고 남에게 베풀면서 감사를 바라지 않는 거는 이 짜라투스트라가 네. 얘한테 주면서 감사 안 해도 돼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남에게 항상 베풀려 한다고. 네, 그렇죠. 올바른 추구자들이 이제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 남에게 베풀려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베푸는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올바른 위해서 헌신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추구자의 모습을 또 사랑한다. 이 얘기가 되죠. 또 다음 거 볼까요? 네. 이번엔 갑자기 주사위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주사위를 굴려 얻은 행운을 수치스러워하며 나는 부정행위자인가? 라고 생각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많이 뻔한 구절이죠. 네, 요행을 바라지 말라. 네,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얘기인데 요행을 바라지 않는 사람, 네. 요행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정직한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왜 정직하냐면 올바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정직하다. 올바름을 엄청 좋아하네요. 네, 올바름 추구하기 때문에 정직하다라고 해서 그런 거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이해를 나누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음을 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은 네. 그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와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 이게 이제 뭐 그 쾌락주의자였나? 쾌락주의자이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현명하다고 칭송받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는 자로 언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쾌락주의자거나 현명하다고 칭송받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올바른 추구자를 말하는 거긴 한데 네. 아무튼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얘기죠. 네. 아무튼 다음 것도 볼게요. 네. 저는 황금 같은 말을 행동하기 전에 하고 늘 약속한 것보다 더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저물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도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네, 황금 같은 말이 뭐예요? 황금 같은 말은 여기서 황금이라는 말은 네. 그 미덕을 말해요. 미덕적인 것. 네. 미덕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게 왜 미덕적인 것이 되냐면 1권 22장에서 이제 미덕과 황금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이제 황금은 쓸데없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뭐 빛을 내고 제 스스로 빛을 내고 노란 빛을 내고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뭐 불화도 없애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황금하고 미덕이 비슷하다. 쓸데는 없지만 아름답고 좋다. 이런 얘기하면서 황금하고 미덕이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말로 볼 수 있고 황금 같은 말, 미덕과 관련된 좋은 말을 행동하기 전에 한대요. 그러니까 미덕과 관련된 표현이나 말을 하고 올바른 표현이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것보다 더 수행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약속이 우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우선이에요? 이 사람은 약속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미덕, 떳떳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약속이 그 약속인 거예요? 사회적 약속인 건가요? 아니요. 그냥 대인간의 약속인데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인데 약속하는 수준만큼 하겠다가 아니라 내 자신의 미덕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약속을 우선을 안 해요. 개인의 이득을 우선하는 반면에 네. 이 올바른 추구자들, 황금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약속도 지키면서 네. 자신의 미덕적인 부분도 실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게이지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네. 약속의 구간이 여기라고 볼게요. 네. 네. 약속이 여기고 네. 일반적으로는 약속을 안 지킴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네. 여기는 약속을 초과해서 지킴이에요. 네. 지금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약속한 것보다 더 수행을 하니까 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중요하지 않다예요. 그럼 약속을 초과해서 지킨다는 게 지키는 이유가 자신의 미덕이 우선이어서인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예를 들어서 네. 50개를 뭔가 빵을 만든다고 해봐요. 네. 근데 약속 안 지킨 사람은 한 30개 만들겠죠. 네. 약속을 초과해서 지킨 사람은 70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자신의 미덕을 우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네. 내가 성실하게 최대한 해놔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올바름을 되게 원한다. 그러니까 약속만 그러니까 딱 50개만 하면 돼.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근데 70개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네. 이 올바름 추구자들은 50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게끔 70개, 80개도 해준다. 그래서 이 미덕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돈을 조금 줘도 자기가 하는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거는 올바른 현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네. 올바른 추구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조리한 자들이 책임감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도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부조리한 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지려고 안 하죠. 근데 올바른 추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그 미덕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네. 미덕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고 부조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네. 책임감이 무척이나 강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런 올바른 추구자들은 마찬가지로 부조리를 근절하고 올바른 걸 수행하려고 그래서 약속을 초과해서 지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읽을게요. 네. 저는 미래의 사람들을 정당화하고 과거의 사람들을 구원한 일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의 사람들로 인해 저물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겠어요. 하나씩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미래의 사람들을 정당화한다라고 네. 하는데 이 네. 미래의 사람은 미래에 존재할 사람이잖아요. 네. 미래에 존재할 사람은 이제 네. 위버맨시이거나 미래의 인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위버맨시 정당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정당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버맨시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고 위버맨시를 정당화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보면은 위버맨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네. 증명하는 걸 말해요. 네, 증명하는 걸 말한다. 정당화하는 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미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 정당하다. 이건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위버맨시가 나타나는 걸 정당화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상적 미래를 긍정한다는 얘기가 돼요. 사람들 앞에서. 네. 그래서 이런 존재는 누구냐라고 보면 또 누군지 알죠? 올바른 추구자요. 네, 올바른 추구자죠. 그래서 네. 올바른 추구자의 모습이고 네. 과거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이거 이제 나중에 또 자라투스트라 뒤에 가면 3권 12장 정도에서 했던 얘기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
과거의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음. 밑에서 좀 보면은 네. 이 올바름 추구자가 네. 이제 현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도 존재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게 과거에 존재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남긴 올바른 것들이 네. 이제 현재에는 그릇된 게 될 수 있어요. 음. 예. 현재에는 그릇된 게 될 수 있는데 네. 이 그릇된 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네. 이 올바름 추구자 네. 잘못된 거 알렸네 음. 라고 하면서 평가절하를 할 수 있어요. 음. 예, 평가절하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외면해 버릴 수 있기도 해요. 네.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냐면은 네.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그 올바른 것들을 네. 보고서 비판을 하면서 네. 더 나은 걸로 개선시켜야 된다 그래요. 음. 이 올바름 추구자들이 남긴 것을 개선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네. 올바름 추구자들이 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네. 이 배를 파괴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여기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걸 보완시켜 나간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이 올바름 추구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매장당할 뻔한 거예요. 평가자라 당하고 얘 별로 얘가 남긴 업적이 쓸데가 없네 이러면서 매장당할 뻔했는데 이 네. 올바름 추구자 그 후대에 나타난 올바름 추구자로 인해서 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살릴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구나 하면서 명맥이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걸 전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걸 이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류를 하나 지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네. 과거 추구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 네. 의미 있게 바뀌어요. 아, 그거를 과거의 사람들 구원한다고 표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과거의 사람들이 과거의 올바른 추구자 사람들이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에 올바름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했던 것이 뭔가 무의미해지고 쓸모없어지더라도 네. 그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거는 왜 네. 그렇게 하냐면 네. 이 사람도 과거에 올바름을 추구했던 동료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걸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네. 올바른 걸 제시했기 때문에 또 나아가는 방향이 계속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오류라고 밝혀지겠지만 네. 이때 당시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디딤돌 같은 형식으로서의 의미도 찾아주고 네. 그래서 그 디딤돌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밝혀줘야 된다. 가치를 살려줘야 된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하는 거라. 과거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이게 평가자라 당하는 올바름 추구자를 구원해주는 네. 첫 번째고 두 번째 구원법이 있는데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한 추구자들이 있어요. 네. 과거 추구자들. 네, 이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올바름 추구자는 이런 과거 추구자들의 기록들을 잘 살피면서 네. 괜찮은 사람이면은 이 사람의 가치를 다시 증명시켜줘야 돼요. 가치를 재조명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과거 추구자를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류를 저지른 올바름 추구자도 구원할 수 있고 네. 오류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각광받지 못한 올바름 추구자도 구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올바름 추구자예요. 왜냐면 네. 이 올바름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단편적인 걸 가지고 따지게 돼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의 시대의 흐름만 가지고서 보는 사람은 네. 이미 얘는 간물 같네. 어. 이건 의미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과거 추구자는 거들떠 안 봐요. 그렇다 보니까 네. 이
올바름 추구자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네. 올바름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네. 시류를 따라가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요. 어.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야가 넓은 거네요. 저 올바른 추구자들이나 이런 것들 과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해보지 시대의 흐름을 아. 따라가고 과거를 살핀다 하더라도 그냥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거를 살핀다 하더라도 네. 공인된 과거만 살펴요. 아. 예. 공식적으로 밝혀진 과거만 살피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을 하진 않아요. 음. 왜냐하면 과거를 계속해서 살피고 뭔가 네. 평가를 다시 하고 하기에는 네.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진짜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거 올바름을 추구했다가 평가절하당해서 무시당하는 이 과거 추구자나 네. 아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과거 추구자들을 살피는 일을 할 수 있고 올바름 추구자들만이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진짜 엄청나네요, 어쨌든 진짜. 예. 어쨌든 그런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얘기를 하죠. 음. 근데 그 다음 보면은 그는 현재의 사람들로 인해 저물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 저물음 같은 경우는 올바른 이해를 전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네. 이해를 뿌리는 거. 네. 이 올바른 이해를 왜 뿌리냐? 근데 현재의 사람들 때문에 뿌린다는 거예요. 현세의 사람들이 잘 지내길 원해서요? 현재의 사람들이 잘 지내길 원해서가 아니라 네. 현재의 사람들이 부조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현재의 사람들이 부조리하고 그릇된 거를 타당하다고 얘기해요. 네. 다시 적어보면 이것을 올바르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름 추구자 입장에서는 네. 얘네들 잘못된 걸 자꾸 올바르다고 하고 있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걸 알려줘야지라는 저물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추구자들은 현재의 사람들, 네. 부조리하고 그릇된 걸 올바르다고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올바른 걸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올바름을 추구한 자들이 위법의 시를 정당화하고 네. 그 다음에 과거의 올바름의 추구자들의 가치를 평가해주고 네. 그럼으로써 과거의 올바름 추구자들은 헛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잘못된 걸 밝혔다 네. 라고 하면서 까이게 되면은 네. 걔는 쓸데없는 짓 하다 죽었네가 돼요. 음. 그리고 올바른 걸 썼는데도 각광받지 못한 사람은 알아봐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헛된 일을 하다 죽은 게 돼요. 이도저도 되게 슬픈 엔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봐주는 거. 과거 철학자나 과거 학자들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거는 네. 이제 그 철학자를 구원하는 일에 해당이 된다.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어. 현재의 사람들로 부조리하고 그릇된 것을 올바르다고 하는 현재 사람들 때문에 올바른 것을 전하는 상황이 된다. 올바른 추구자들의 모습인 거죠. 엄청나네요, 아무튼 다들. 그렇죠. 네. 아무튼 또 다음 볼까요? 네. 읽을게요. 네. 저는 자신의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을 벌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의 분노에 의해 완전히 저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 구절 같은 경우는 그 동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애매해질 수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게요.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석을 할 때 네. 일단 흐름에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올바름 추구자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올바름 추구자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올바름 추구자가 이제 그 벌하는 신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종교적 신을 말해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종교적 신에 대해서 이제 벌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종교적 신을 언급한다. 종교적 신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종교적 신을 언급한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네. 생기게 되는데 종교적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을 벌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라는 게 돼버려요. 이상해요. 왜냐면 올바름 추구자는 종교적 신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이 신의 의미가 뭔가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니체, 자라투스트라가 이 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네. 어디냐면은 이제 뭐 여러 장이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볼 만한 거는 4권 6장이에요. 4권 6장에서 이제 교황하고 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한번 보면은 네. 경건함에도 좋은 취향이 있다. 이렇게 자라투스트라가 말을 해요. 네. 그러면서 경건함이 이제 이런 취향은 마침내 말했다. 이제 어. 경건함이라는 취향이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신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신은 네. 종교의 신을 말해요. 그래서 종교의 사라져야 신은 한다는 거네요. 네, 종교의 신은 사라져야 한다. 어. 차라리 신이 없는 것이 더 낫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계속해서 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차라리 자기 힘으로 운명을 만들어라. 이제 네. 신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 바보가 되라. 예, 바보가 되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고 종교를 따르지 않고 사회를 따르지 않으면 바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네.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음. 그다음에 차라리 자신이 신이 되라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이 말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교황 같은 경우에 이 말을 듣고서 자라투스트라 안에 새로운 신이 있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예,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 자기 자신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네. 이 의미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이 자신의 신도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네. 결국에는 저는 자신의 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했는데 네.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을 벌하는 일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죠. 근데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을 벌하는 거는 올바른 추구자가 갖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신이 이 앞에 있는 신은 이 뒤에 있는 신과 다른 신이다 음. 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자신의 신의 분노에 의해 완전히 저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여기서 자신의 신은 자기 자신을 말해요. 아. 그래서 네. 자기 자신의 분노에 의해 네. 라는 얘기가 되는데 네. 자기 자신의 분노에 의한다는 말이 왜 나오냐 갑자기 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네. 이 종교적 신이나 네.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와 규율 이걸 따르면서 자기 자신이 억압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 신과 사회적 가치와 규율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의해서 분노하게 되고 종교적 신과 사회적 가치와 규율에 분노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저문다는 거는 올바른 이해를 세상에 뿌린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분노에 의해서 그러니까 종교적 신에 의해서 억압된 그래서 자신의 분노에 의해서 올바른 이해를 세상에 뿌린다. 그렇죠. 그래서 억압되었다 보니까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 분노로 인해서 올바른 거를 세상에 전하려고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을 벌하고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분노에 의해서 네. 이 세상과 부조리한 종교에 대한 분노에 의해서 올바른 이해를 세상에 뿌리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구절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아포리즘이네요. 그렇죠. 좀 근데 뭐 이게 해석이 명확하다 볼 수는 없고 단서를 추정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이 낫지 않나 싶다는 거죠. 아무튼 다음을 또 볼게요. 네. 읽을게요. 네. 저는 상처를 입어도 깊은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사소한 경험에 의해 저물려고 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기꺼이 다리를 건너기 때문입니다. 다리 얘기가 또 나왔네요. 저 여기 다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이상적 미래로 나아가는 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 어디를 건너가는 건 전부 다 이상적 미래를 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상처를 입어도 깊은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 굳건한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죠. 굳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네.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라고 보면은 뭐 물론 무조건 굳건한 거 있으면 좋긴 한 거라서 네.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올바름을 추구하게 되면은
올바름을 추구하면은 네. 사회를 벗어나게 되고, 네. 그러면은 사회로부터 배척과 더불어서 공격을 받게 돼요. 이제 나중에 뭐 1권 10장이나 뭐 시장의 파리떼라는 장, 이런 네. 장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공격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음. 공격하는 자들이 나타나도 네. 올바름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엄청난 그래야만, 정신이네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제 계속해서 이상적 사회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지. 네. 몇 번 공격받았다 그래가지고 상처 입어서 나 못해 이래버리면 못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사소한 경험에 의해 저물려고 할 수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사소한 경험이 뭐냐고 보면은 이제 부조리에 대한 사소한 경험으로 보여져요. 부조리. 대한 사소한 경험.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저무는 사람을 왜 좋아하냐? 네. 이건데 부조리를 크게 겪지 않아도 네. 저물다는 게 올바른 걸 전하는 거니까 네. 작은 부조리를 경험해도 올바름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사소한 경험에 의해 저물려고 할 수 있다는 건 네. 작은 부조리를 경험해도 올바름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어. 그러니까 올바름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거죠. 어. 그렇다 보니까 올바름을 추구하는 자들 중에서도 약간 섬세한 스타일의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네. 보게 되면 이제 올바름을 지켜가 나갈 수 있는 사람, 네. 누가 공격해도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작은 부조리에 대해서도 경멸감과 반감을 느끼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올바름이 장악하는 이상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건너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올바름 추구자에 대한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했다라고 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자신은 있고 만물을 자기 안에 담아 결국 흘러넘치고 있는 영혼을 가진 이를 사랑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저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가요? 여기는 아, 좀 애매한가요? 만물을 자기 안에 담아 뭔가가 이 세상과 하나가 된다는 뭐 그런 말인가요? 아, 무라일체. 네, 무라일체 같은 거요.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자신은 있고 만물을 자기 안에 담는다. 네. 그런데 그 결과 흘러넘치는 영혼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물건이 있다 했을 때 네.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네. 자기 내면을 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자기 안에 고스란히 담기는 상황이 생겨요. 네? 무슨 말이에요? 만물이 어떤 네. 사물이 있는데 네. 그 사물을 내 안에 담을 때 네. 내 안에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잊었으니까. 아,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이 사물을 내 안에 담게 되면은 네.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담기죠. 아, 자신을 잊었다는 게 자기 자신의 형식이나 이런 거를 다 잊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그쵸. 받아들인다는 건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아, 얘기하는 그러니까 게. 자기가 가진 틀이나 이런 걸 다 빼고 있는 그대로 그쵸. 받아들인다. 아, 그게 그쵸. 자신은 있고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네. 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자신을 잊는다는 게 그 안에 뭐 내 정신 안에 다른 걸 두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다 없애고 만물을 그 안에 담는다.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가 되는데 이렇게 네.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네. 이러면은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겨요. 아. 왜냐면은 왜곡되지를 않잖아요. 네. 네, 왜곡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사물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올바른 이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씩 이해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올바른 이해가 넘치는 상황이 생기죠. 네, 올바른 이해가 넘치는 상황. 네. 그래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올바른 이해가 넘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결국에 또 올바른 추구자죠. 그쵸. 네, 올바른 추구자인데 네. 일반적으로 대중지식인이나 사제 같은 경우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왜요? 왜냐하면 사제 같은 경우는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틀을 아예 버린 게 아니네요. 예, 사제는 종교적 관점으로 봐야 되고 대중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식들과 관련시켜서 사물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약간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양과 관련 짓고 네. 사제 같은 경우는 종교랑 관련 지어요. 어, 그래서 이게 색채가 부여돼요. 이 사물을 이해할 때. 그래서 사물에 대한 가치나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추구자들만 이 올바른 이해를 갖추고서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다. 근데 이 올바른 추구자가 올바른 이해가 넘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넘치는 거를 자라투스트라가 40살이 돼서 전하고 싶어 했듯이 네. 이 사람도 전하고 싶어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도 없고, 종교적 기준도 없고, 기존 지식에 대한 지식도 없고, 기준도 네. 없고, 완전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에포케, 판단 중지라고 하면서 네. 이제 후설이 언급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현상학적 방식에 대한 얘기긴 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탐구를 해야만 네. 올바른 탐구가 가능한 거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고대 그리스부터 뭐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엄청나게 순수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탐구를 근데 할 웃긴 때는. 거는 이 만물을 자기 안에 담는 거. 네. 이게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됐냐라고 할 때 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몸을 벗어나야 된다고 봤어요. 왜요? 근데 몸을 벗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가 우리를 오류로 이끌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육체조차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렇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정신을 가지고만 판단해야 된다라고 봤었고 네. 지금 자라투스트라 같은 경우는 뭐 육체를 벗어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사물을 인식할 때 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사물을 바라보지 마라. 그 사물 자체를 바라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를 기준으로 보지 말라 그러고 자라투스트라는 정신을 기준으로 보지 말라 그러네요. 뭐 정신보다는 기존 관념에 따라 보지 말라는 얘기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떠한 것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 눈에 보여지는 걸 그 자체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려거든 뭐 상황에 맞는 평가를 새로 해야 된다. 기존에 네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A란 평가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A가 적용 안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포기하고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결국에는 육체 아니에요? 그렇죠. 육체죠.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로 바라보는 거는 오류가 있다고 봤고 네. 니체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본 거 그대로 봐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봐라.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걸로 뭘 하지 말고 네. 제대로 보려면은 너의 선입견 그런 거 다 버리고 봐라. 네가 알던 지식, 교양 이런 거 다 버리고 봐라. 이런 의미인 거죠. 아무튼 그런 의미의 구절이다. 네. 읽을게요. 네. 저는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이를 사랑합니다. 그에게 그의 머리는 심장의 내장일 뿐이고 그의 심장은 그를 저물음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보면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마음은 약간 앞에서 얘기한 거랑 같이 약간 유동적인 자세? 그것도 그런데 사회적 그다음에 종교적 그 가치와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이걸 의미해요. 앞에 그거랑 좀 다른 말이네요. 이게 어떤 의미로 가냐면 정신이 자유롭게 되면은 사고방식이 사회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이지도 않다는 얘기고 마음이 자유롭다는 거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종교적인 걸
그 가치와 규율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사회적 종교적 가치를 따랐을 때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음. 그래서 뭔가 그 사회적 종교적인 거에 영향을 안 받는 상태, 그런 생각도 안 하는 상태, 네.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추구자의 모습이죠. 네. 그다음에 그의 머리는 심장의 내장이다. 이 내장은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심장의 부속 기관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네. 이 심장 같은 경우는 육체를 상징하게 돼요. 머리 같은 경우는 정신을 상징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의 정신은 결국 육체의 일부일 뿐이다. 육체의 일부 기관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육체가 곧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육체 안에 정신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뇌를 이제 정신의 기관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의 심장은 그를 저음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육체가 그거네요. 그래서 육체가 네. 저무르는 걸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상적이고 올바른 걸 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네. 그쵸. 이상적, 올바른 것을 말하는 방향, 네. 전하는 방향이죠. 네. 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심장 같은 경우, 육체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만족감과 불만족감을 표출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배고픈 것도 내가 배고픈지를 따지지 사회가 배고픈지를 따지지 않고, 네. 그쵸. 내가 슬픈 것도 사회가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슬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심장은 결과적으로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걸 얘기하는데, 네. 이건 결국에는 심장을 따라가게 되면은 사회나 종교적인 걸 벗어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주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되면은 사회 종교를 벗어나는 게 되니까 올바름을 추구하는 방향, 올바름을 추구하면은 올바른 이해를 쌓게 되고, 올바른 이해를 쌓으니까 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 엄청나네요, 진짜. 세 줄에 그 많은 뜻들이 다 담겨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니체가 그렇게 썼으니까. 네. 아무튼 그 다음 또 볼까요? 네. 네, 읽을게요. 네. 저는 인간 위에 드리워진 어두운 구름에서 하나씩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번개가 오고 있음을 알리고 번개의 전령으로서 저물기 때문입니다. 저는 번개의 전령이고 구름의 무거운 빗방울입니다. 제가 알리는 이 번개는 위버맨시라고 불립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문학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해석을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 인간 위에 드리워진 어두운 구름에서라는 얘기를 하죠. 네. 이 어두운 구름 이게 뭐냐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약간 좀 구조를 봐야 되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하늘이 있어요. 네. 땅이 있고 하늘이 있잖아요. 네. 여기 태양도 뜨고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구름은 이 태양을 가리는 역할을 해요. 그쵸. 태양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 태양이 뭐였냐면은 태양은 올바름을 전하는 거예요. 태양은 올바름을 전하는 거였고, 그렇다 보니까 구름이 있다는 거는 올바른 걸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럼 방해하는 거네요? 그렇죠. 구름은 올바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두운 구름이라고 표현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빗방울이라고 언급을 하죠. 네. 이 떨어지는 빗방울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네. 이 구름 속에서 있다가 구름을 초월해서 있다가 떨어지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름을 초월해서 있다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1권 8장 정도였나? 거기서 이제 나는 너희들의 구름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게 이제 이 부조리한 사람들한테는 어두운 구름이지만, 네. 자라투스트라에게는 어두운 구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냥 내 밑에 있는 어떤 그냥 구름이다. 나는 햇빛을 제대로 보고 있는데 내 밑에 보면은 구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구름은 올바른 이해를 못 보게 방해하는 존재지만 자라투스트라처럼 이제
지식이 많고 탐구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방해거리가 안 된다. 이런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가치와 규율이 돼요. 아, 그다음에 종교적 가치와 규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어두운 그림 같은 경우는 네.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아, 인해서 올바른 걸 못 보게 되는 상황이다 이거죠. 근데 이 못 보는 건 일반 사람들한테만 해당된다. 그쵸. 일반 사람들한테만 음, 해당이 된다. 얘기인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사이로 이제 사회적 가치와 규율 사이에 틈이 나면은 거기로 빗방울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올바른 걸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빗방울들을 사랑한다. 이 아,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서 틈이 네. 있으면 떨어지면서 이제 비가 내린다는 거는 이제 번개가 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번개를 알리는 것으로서의 빗방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번개가 오고 있음을 알리고 번개의 전령으로서 저물기를 원한다. 음, 그런데 번개의 전령으로서 저물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라투스트라가 위버맨시가 아니란 얘기로 볼 수가 있죠. 아, 위버맨 씨가 번개예요? 예, 위버맨시가 번개라고 언급이 되니까 아, 번개의 그렇네요. 전령이라는 거는 이제 네. 위버맨시를 알리는 존재, 위버맨시가 오기 음, 전에 미리 알리는 존재거든요. 전령이라는 아,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위버맨시가 아니다. 음, 예, 위버맨시는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네. 이 위버맨시가 온다는 걸 알리는 빗방울과 같다 나는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너희의 의미였어요. 사회적 가치와 규율, 네. 종교적 가치와 규율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올바른 걸 못 보고 있는데 네. 나는 너희한테 위버맨시를 알려주는 존재야 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마지막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음,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서문 4장 봤는데 네. 그래도 이제 내용이 일관성 있게 올바른 추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었던 구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목도 위버맨 씨에 대하여였나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네. 위버맨시에 대하여라고 하긴 했었는데 네. 사실 올바른 추구자에 대하여가 좀 더 맞죠. 올바른 추구자에 대하여가 그러게요. 맞는데 오늘 올바름이란 단어를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마무시하게 썼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네. 이제 그 4장이 이제 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네. 다음에 또 5장을 가지고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